안녕하세요. 아이템 모바일 라이브 운영 중인 루이지스입니다. 지난 3월 말 샤오미에서 아주 오랜만에 플래그십 스마트폰 샤오미 15 울트라를 정식 출시했습니다. 그 중간에 다른 라인업도 많지만 접는 폰들 빼고는 가장 비싼 이 울트라를 정식 출시했다는 건 조금 놀라운 일인데요. 2017년에 미믹스 그리고 2019년에 미 9A는 샤오미에서 KC 인증을 취득한 세 번째 플래그십. 우리나라에서는 샤오미 제품이라면 홍미노트 등 아직 저렴한 제품이라는 인식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조금 뜬금없다 생각도 드는데요. 169만 원이라는 가격에 출시를 할 만큼 자신 있는 제품인지 어떤지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달 말 G마켓에서 진행한 출시 행사를 통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G마켓 런칭 이벤트가 참 말이 많았죠. 처음 G마켓 런칭 행사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10% 즉시 할인은 물론이고 120W 충전기와 카메라 kit까지. 그렇지만 샤오미 공홈과 네이버 구매자들 항의 때문인지 행사 내용은 대폭 축소. 어느 브랜드 제품이든 간에 런칭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았는데요. 보통은 이런 문제가 터지면 기왕 욕을 먹을 거 한쪽만 욕을 먹는 걸 선택할 텐데 양쪽에 다 욕을 먹는 신박한 선택을 해버린 샤오미. 어찌 보면 참 대단합니다. 저 역시도 실시간으로 변하는 런칭 행사 내용을 보면서 욕은 나왔지만 실버 색상이 진즉의 품절이라서요. G마켓 런칭 행사 외에는 실버를 빠르게 구매할 방법이 없어서 일단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샤오미 15 울트라, 샤오미의 카메라 특화 라인업인 울트라 라인업의 6번째 스마트폰입니다. 지금까지 꽤 많은 샤오미 스마트폰을 사용했었고 리뷰도 해왔었는데요. 이 샤오미 15 울트라 박스 한 켠에 있는 한글로 된 제품 정보를 보고서야 우리나라에 정식 출시한 제품을 구매한 건 이 샤오미 15 울트라가 처음이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저렴한 중국판 구매해서 글로벌 홈 설치해서 사용하면 그만이었지만 지금은 샤오미 정책 변경으로 예전처럼 손쉽게 사용하기 어려워졌으니까요. 저 역시도 이제 샤오미 스마트폰은 정식 출시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네요. 박스에서 꺼내 들면 압도적인 원형의 카메라 펌프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거겠죠. 제가 구매한 샤오미 15 울트라 실버는 구형 필름 카메라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말이 실버이지 가죽 질감의 블랙과 실버 투톤 디자인이 이 원형의 카메라 범프와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 거대한 카메라 범프에는 라이카 협업을 상징하는 라이카 로고가 가장 먼저 눈에 띄고요. 라이카 로고 옆으로는 샤오미 울트라 라인업의 특징인 이역화소의 100mm 잔망경 마운트 카메라, 하단 중앙에는 5000만 화소의 23mm 1인치 센서를 탑재했다고 자랑하는 메인 광각 카메라, 좌측에는 5000만 화소의 13mm 초광각 카메라, 우측에는 70mm 플로팅 마운트 카메라가 탑재되어 다른 화각을 가진 4개의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범프 상단에는 투톤 LED 플래시, 영상으로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하단 중앙 광각 카메라와 좌측의 초광각 카메라 사이에 적외선 포트 또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동영상 촬영에 사용될 마이크도 하나 보이고요. 언뜻 봐도 후면을 가득 차지한 카메라, 이 카메라 때문에 희생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카메라 때문에 이 좁아진 공간을 극복하기 위해 배터리가 다른 폰들 대비 조금 두꺼워졌을 테고요. 이로 인해 전체적인 두께 역시도 두꺼워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중앙 상단에 3200만 화소의 펀치홀 전면 카메라와 그 위로는 스피커가 숨겨져 있는 6.73인치 LTPO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최대 3200니트의 2K 해상도 슈퍼 인텔리전트 디스플레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느낌 자체는 좋은데요. 언뜻 일반적인 엣지 디자인으로 보이지만 측면이 꽤 심하게 돌출된 느낌이라서 샤오미 실드 2.0 어쩌고 디스플레이 강도가 높다고 홍보를 하지만 측면 파손 위험이 조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 출시된 샤오미 울트라 라인업들도 측면이 찍혀서 수리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가장 많기도 했고요. 샤오미 15 울트라는 구입 후 6개월 이내 1회 디스플레이 무상 수리가 제공된다는데요. 기존 출시 제품들도 간단한 배터리 교체조차 쉽지 않은 것이 지금의 샤오미 서비스라서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이 스마트폰 사서 수리하는데 한 달 이상 걸린다면 환불받고 말지 그걸 기다립니까? 적외선 포트도 카메라 범프에 배치된 만큼 프레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합니다.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프레임은 상단과 좌측으로는 안테나 연결을 위한 절연띠 2개가 배치되어 있을 뿐이고요. 우측 프레임에는 절연띠 외에도 볼륨 버튼과 체커링이 들어간 전원 버튼, 하단에는 중앙에 USB-C 포트와 절연띠를 중심으로
좌측에는 심슬롯과 마이크, 우측에는 스피커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카메라 범프가 너무 압도적이지만 다른 디자인은 일반적인 샤오미 스마트폰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보시면 될 테고요. 다른 샤오미 울트라 스마트폰들도 그랬었지만 이 거대한 카메라 때문에 무게중심도 조금 언밸런스합니다만 감안해야 할 부분. 다행인 건 요즘 무거운 스마트폰을 써서 그런지 226g의 무게가 크게 무겁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는 정도네요. 그 무게에 대한 감이 안 오시면 주변에 아이폰 16 프로 맥스 빌려서 한번 들어보세요. 딱 그 정도입니다. 박스 속에는 꽤 두꺼운 액세서리 박스도 포함인데요. 뭔가 잔뜩 들어있을 것 같지만 샤오미 15 울트라가 두꺼운 만큼 번들 케이스가 두꺼워서 그런 겁니다. 이 투명 재질의 PC 케이스 하나, 그리고 UCP 모이고요. 충전기는 빠져 있지만 샤오미 전용 충전기와 사용되는 최대 6A를 조율하는 C2A 케이블은 하나가 포함입니다. 글로벌 출시 제품은 배터리 용량이 중국 내수용의 6000mAh 대비 5410mAh로 줄어든 건 물론이고 번들 충전기 역시도 제공이 되지 않고요. 샤오미 스마트폰들은 애플이나 삼성처럼 범용 충전기로 최대한의 충전 성능을 사용할 수도 없는데요. 샤오미 15 울트라는 충전기를 왜 빼버렸는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요. 전용 무선 충전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그깟 유선 충전기 얼마 한다고요? 폰이 169만원에 90W 충전하려면 충전기는 또 34,800원. 에라이씨. 카메라 특화 스마트폰이라는 샤오미 15 울트라. 훌륭한 사진과 영상을 위해서는 강력한 AP 성능 역시도 필수입니다. 이 카메라가 아무리 좋아도 AP가 안 받쳐주면 쓸모없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것이 샤오미 Mi Note 10이기도 했었고요. 이 샤오미 15 울트라는 퀄컴의 플래그십 AP,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탑재한 만큼 성능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 마지막으로 사용해본 안드로이드 플래그십이 스냅드래곤 8 Gen2를 탑재하고 출시했던 샤오미 13. 자,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건데요. 여러 벤치로 비교를 해보자면 샤오미 15 울트라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는 스냅드래곤 8 Gen2 대비 2배 정도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카메라 특화 제품인 만큼 150장 연속 무손실 촬영이 가능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스냅드래곤 8 엘리트의 강력한 성능이 이 카메라에만 특화된 걸까요? 제품이 멀쩡한지 검수 겸 벤치 테스트. 실내 온도 당연히 덥지도 않았어요. 22도에서 24도 정도에서 안투투 테스트는 2번이나 3번 정도, 이 3D 마크 익스트림 테스트는 2번을 못 돌리고 발열로 인해 강제 종료가 되어버립니다. 사진이나 고해상도 영상 촬영, 그리고 최근 강조되는 AI 기능까지 사용되면 카메라 사용 시 이 발열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름철 실외에서는 디스플레이 밝기가 올라가면서 이런 성능 부하와 함께 폰은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요. 6년 전 Mi9을 비슷한 시기에 카메라 테스트하다가 발열 문제로 곤란했던 기억이 있어서 간간히 사진은 찍어보고 있지만 본격적인 카메라 테스트는 미뤄두고 있습니다. 어차피 카메라 킷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요. 이 카메라 킷은 아마 영상이 업로드 될 때쯤에나 도착하지 않을까 싶네요. 조금 더 사용을 해봐야겠지만 실내 벤치 테스트에서 이 정도라면 우리가 플래그십에 기대하는 강력한 성능을 온전히 기대하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 넙대에 대한 방열 챔버도 들어간 것 같던데 안 그랬다면 정말 끔찍했겠네요. 그리고 지금도 무척이나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샤오미 15 울트라 우리나라에 정식 출시한 글로벌 버전은 5410mAh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수용보다 왜 더 작은 배터리를 탑재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고요. 이 조금 줄어든 배터리 용량은 아쉽지만 수동 최대 밝기 체감상 500리터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요. 해상도나 주사율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최대 16시간에서 16시간 30분 정도로 큰 차이 없이 유튜브 영상 재생이 가능해서 배터리 성능은 꽤 준수한 걸로 보입니다. 이 샤오미 스마트폰들이 중국 내수용에 비해서는 이 글로벌 버전이 배터리 소모가 조금 더 심한 편이지만 이 정도라면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꽤 넉넉한 배터리 타임이 보장될 것 같은데요. 대기 배터리도 배터리 소모가 거의 없어서 배터리 사용 시간만큼은 누가 사용해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배터리 소모가 좀 많다고 했더라도 문제는 안 될 겁니다. 이 샤오미 15 울트라는 유선 최대 90W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박스에는 충전기가 없었죠. 공식 홈페이지와 쿠팡에서 호환 가능한 120W GAA 충전기를 단돈 34,8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 폰 구매 전에 샤오미 공홈에서 마일리지 50% 할인할 때 미리 사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해본 샤오미 스마트폰은 몇 대입니까? 당연히 중국 내수용이지만 순정 90W 충전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샤오미 65W GAN 충전기까지 더 있지만 샤오미 순정은 여기까지만 테스트 해봤습니다. 자, 10분 단위 테스트 내용은 블로그에 정리해뒀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참고해 보시고요. 충전 최고 성능 기준 샤오미 90W와 GAN 65W 충전기가 방전된 상태에서 완충까지 51분, 90W 대 65W 출력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요. 충전 속도가 차이가 날 거라 생각을 하시겠지만 샤오미 순정 충전기로는 출력에 따른 충전 속도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판매 중인 120W GAN 충전기는 56분에 완충이 가능해서 가장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충전은 가장 느렸는데요. 최대 90W라고 홍보는 하지만 50W 이상의 출력을 가진 샤오미 순정 충전기라면 충전 속도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샤오미 15 울트라는 샤오미 순정 충전기 외에도 PD나 PPS, QC 3.0 플러스 등 다양한 충전 프로토콜을 지원한다고 하죠. 호환 충전기 중에서는 샤오미 생태계 제품인 최대 140W 쿡테크 15 충전기가 방전된 상태에서 완충까지 50분으로 샤오미 순정 충전기보다 조금 더 빠르게 충전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리 등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45W PPS 지원 충전기는 1시간 17분, 책상에 부착된 상태라 보여드리지 못하는 PD 3.0 충전기는 1시간 55분, QC 3.0 플러스 충전기는 1시간 26분 정도에 완충이 가능했습니다. 직구 기준으로 이 쿡테크 15 충전기 가격이 샤오미 120W GAN 충전기 가격과 비슷하니까요. 이 샤오미 스마트폰에 사용할 충전기를 찾는 분들은 어떤 충전기가 나을지 생각해 보시고요. 쿡테크 보조 배터리들은 KC 인증 후 정식 판매 중이죠.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다음 달에 최대 100W를 지원하는 10호 충전기도 정식 출시한다니까 잠시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리고 샤오미 충전기에 비해서 충전 속도는 느리지만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45W PPS 충전기 정도라면 큰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샤오미 15 울트라는 최대 80W 무선 충전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샤오미 정품 충전기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KC 인증은 취득했지만 아직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 80W 샤오미 무선 충전기로는 1시간 12분에 완충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무선 손실이 발생한다지만 80W 무선 충전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무척이나 아쉬운 결과이고요. 울트라를 제외한 샤오미 15 라인업들은 이 30W 맥세이프형 충전기도 지원하는 것 같던데요. 샤오미 15 울트라는 완충까지 3시간 이상 걸려서 의미가 없고요. 무선 표준 규격인 QI2 충전기로는 마그네틱 케이스를 착용해도 무려 5시간, 충전기에 따라서는 충전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지로 사용한다면 다른 스탠드형 샤오미 무선 충전기도 사용이 가능하긴 합니다. 미텐 프로용 30W 무선 충전기가 1시간 21분에 완충이 되었는데요. 울트라용 무선 충전기가 아닌 다른 스탠드형 무선 충전기들은 카메라 범프의 간섭 때문에 일반적인 거치로는 발열이 상당합니다. 발열을 줄이려면 카메라 범프를 무선 충전기에 걸친 좀 무수강스러운 상태에서 충전을 해야 하는 아픔이 있는데요. 전혀 만족할 수 없는 충전 성능이지만 샤오미 15 울트라를 무선 충전하려면 거치 문제 때문이라도 80W 순정 충전기 외에는 선택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샤오미 플래그십 사용할 때는 무선 충전은 잘 활용해 왔었지만 샤오미 15 울트라는 무선 충전 사용은 포기하는 게 맞을 듯 싶네요. 중국 공홈 기준 개당 8만원, 이 비싼 무선 충전기를 여기저기 깔아놓을 재력은 안 되니까요. 샤오미 공식 홈페이지 브로셔에도 유선 90W, 무선 80W를 지원한다고만 표기되어 있을 뿐 충전 속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른 중국 브랜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분들은 이 결과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하시겠죠. 오포나 비보 등 다른 브랜드들은 비슷한 성능의 충전기라면 충전 속도가 확실히 빠르거든요. 물론 충전 속도는 온도 등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는데요. 샤오미 연구소에서는 유선 90W, 무선 80W로 더 나은 결과를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사용할 때 충전 시간은 충전기 스펙과 비례하지 않는 것이 샤오미라는 걸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결과입니다. 샤오미 15 울트라, 카메라 특화 스마트폰이라고 소개된 만큼 카메라 결과가 가장 궁금하시죠? 이미 협찬받은 인플루언서들 리뷰가 꽤 많은 것 같던데 그런 리뷰들을 먼저 참고해 보시고요. 협찬받으면서 이 카메라에 대해서는 꽤 상세히 리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카메라를 제외한 샤오미 15 울트라의 성능이나 충전 관련은
다루지 않았거나 살짝 언급하고 말았을 거라 이 부분부터 리뷰를 먼저 진행했는데요. 아직 카메라 킷이 오지도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발열 때문이라도 저는 다음 달 초에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네, 물론 간간히 사진을 찍어봤을 때의 느낌은 무척이나 좋아요. 특히 이 100mm 전방경 망원은 아이폰 16 프로 맥스보다도 더 좋은 느낌이고요.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갤럭시 울트라보다 비싼 샤오미폰 구매가 그리 급할 이유도 없을 테니까요.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도 차분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리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